종이 없는 일상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갈수록 늘어나는 종이 사용량과 이로 인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종이 쓰레기.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지만 그 과정엔 어려움이 많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의 CO2 농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폐지 자원의 재활용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미흡한 데다 재활용된 재생종이의 사용 비율도 현저히 낮다. 쉽게 쓰고 버리는 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지구를 살리는 숲, 종이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우리나라의 한 해 복사지 사용량은 2억 9천만 킬로그램. 2012년 기준 연간 종이컵 사용량은 229억 개. 이후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무심코 받고 그냥 버리는 종이 영수증은 2012년 기준으로 310억 건. 310억 건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용만 약 2,500억 원이다. 이외에도 포장지, 포장박스, 신문 등 정말 엄청난 종류와 엄청난 양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종이 1톤을 만드는데 30년생 나무 17그루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종이는 700에서 800만 톤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환산해보면 한 해 30년생 나무 약 1억 그루가 종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셈이다. 종이는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원시림, 그 숲을 파괴하고 얻은 것이다. 종이 1톤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는 6.3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숲의 나무를 사라지게 하는 펄프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힌다. 결국 이러한 벌채로 인해서 세계 산림 면적의 감소와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 나무를 베이지 않고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 제지업체. 재생종이의 재료로 쓰이는 파지가 한 곳에 모아지고 있다. 재생종이란 말 그대로 버려진 종이를 모아 되살리는 종이를 말한다. 재생종이는 원료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파지가 사용 전 고지이고 신문이나 책 등 일상에서 사용한 종이를 사용 후 고지라고 한다. 이런 종이를 모아 재생 펄프로 만든 뒤 생산하는 종이가 재생종이다. 이 파지들은 사용 후 고지로 종이 재질이 아닌 것들도 섞여 있어 따로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 예, 여기는 국내에서 수급된 원료를 쌓아놓는 장소입니다. 국내에서 쌓아놓은 원료도 보시면 이렇게 100% 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쓰레기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30%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0%의 원료를 사오면 그 중에 한 70에서 한 72, 3% 정도는 원료로 해소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생활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돼가지고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 부분은 이제 저 옆에 보시면 저희가 소각로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뗄 수 있는 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뗄 수 없는 것들, 철제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밖에다가 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생용실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돈을 손실이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결과 실제로 비닐, 철제 등 종이가 아닌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우리나라의 종이 회수율은 비교적 높은 수치. 하지만 분리수거 체계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분리 배출을 해도 중간 과정에서 섞여 선별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집된 폐지의 질이 낮아 폐지조차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이다. 아까 그 원료들이 펄퍼에 들어가서 물에 풀어져서 원료들은 필터링을 통해서 회수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쓰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필터링이 안 된 것들, 남아 있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리제트로 처리가 됩니다. 엄청 많은데요? 예. 이 쓰레기는 하루에 한 150톤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생종이를 생산하는 것이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종이 원료인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되고 나무로 종이를 만들 때보다 물과 에너지를 덜 쓰게 된다. 그만큼 지구 환경에 이로운 일이다. 폐지를 모을 때 종이만을 모아 수거하면 재생종이 활성화는 물론 아까운 외화를 쓰지 않게 된다. 재생종이 제조 공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고지 선별 작업이 끝나면 물에 불려 죽처럼 만드는 해리 작업을 거친다. 인쇄된 잉크를 제거하는 탈목 과정에 이어 건조까지 4단계를 거쳐 재생종이가 만들어진다. 그냥 종이 물에다가 끓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맞습니다. 이게 펄프를 갈아서 원료 만드는 거하고 재생소멸을 활용해서 이렇게 원료 만드는 거하고 형태는 똑같이 나옵니다. 천연 펄프종이 1톤에 비해 재생종이는 에너지 43%를 적게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종이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버진 펄프를 사용해서 만드는 종이는 일단 펄핑을 하려면 나무를 베서 그거를 열 처리를 하고 화학약품 처리를 해서 나무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폐수 환경도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아황성 가스도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 오염도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재생소미는 재생소미에 들어있는 쓰레기만 걸러주고 재생소미에 인쇄되어 있는 잉크만 빼내서 원료화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친환경적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긴 최종적인 원료에서 물을 빼주고 이게 많은 드라이어 롤을 거치면서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수분을 쭉 빼줘서 마지막으로 제품이 나오는 공정입니다.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예. 또 재생종이 1톤을 사용하면 30년생 나무 30그루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재생종이는 환경을 위한 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칙칙하고 질이 떨어져서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편견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들과 달리 폐지를 종류별로 잘 분류해서 혼합한 뒤 재생하면 그만큼 품질도 높고 색도 하얗게 만들 수가 있다. 여기가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최종. 예, 최종 제품입니다. 그 종이라는 제품은 이 종이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물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그 전체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펄프로 만들었든 아니면 재활용 폐지로 사용해서 만들었든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처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예. 종이 재질은 똑같아요. 예. 종이나 일반 새 종이나. 예. 오히려 그 재활용 폐지로 활용한 종이는 여기는 형광염료를 넣지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재생종이 쓰기를 권하고 있지만 재생종이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색도가 높은 종이가 질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종이를 찾는 소비자가 적다. 재생종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제지회사들은 재생종이 생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생산량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제지협회에 따르면 국내 재생용지 사용량은 2012년 949만 톤에서 재생용지의 적극적인 사용 권장으로 2013년 1,015만 톤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이후 다시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2015년 965만 톤으로 다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펄프를 84% 수입해 종이를 만들고 있어 재생용지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생질은 단순하게 자원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환경 문제, 자원 재활용, 도시 빈민의 복지, 삼각 구도로 짜여져 있는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재생용지 사용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도시 빈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소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어린이집에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교육이 한창이다. 유리로 분리되는 쓰레기, 유리로 돼 있어. 그치? 또 이거 말고 아까 누가 얘기했었던 거 있었어. 하연이가 얘기했었던 거. 그치? 하연이가 얘기했었던 건데 이건 뭐라고 했지? 종이로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있잖아, 우리가 먹는 우유팩에는 우유가 어떻게 돼 있어? 우유가 이렇게 우유를 따라도 우유가 흐르지 않아, 새지 않아. 그치? 그 이유가 뭘까? 딱딱해서 좀 더 딱딱하고 그 다음에 비닐이 들어가 있어. 그 종이 옆에 비닐이 있대. 얇은 비닐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들아 오전 간식 또는 오후 간식에 우유 먹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종이 쓰레기에 버려요? 우유? 그럼 어떻게 해요? 재활용실에서 씻은 다음 초록색 통에다가 넣어요. 종이라는 거가 그것도 왜 종이를? 산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 산과 나무를 지키기 위해. 자연을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도 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랑 같이 실천함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도 자연을 아끼고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번 우유 스스로 까서 먹어보세요. 매일 간식으로 제공되는 우유를 마시면서 우유팩 재활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우유 다 마신 거 우리가 정리하던 대로 물로 씻어서 옆에 플라스틱통에 잘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네! 그럼 우리 작은 책상 친구들 먼저 이렇게 뜯어서 그릇 정리하고 우유 한번 정리하러 가보자. 국내 분리수거율을 살펴보면 병이나 플라스틱, 금속, 캔 종류의 재활용률은 70% 이상이지만 우유팩과 종이컵은 30%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한다. 배출되고 있는 종이팩의 70%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 하지만 테트라 재질이라 불리는 종이팩은 보통 종이에 비해 단가가 2~3배 높은 고급 자원이다. 선생님 저가 들을래요. 아 그래. 누가 들을지 한번 정해보자. 어린이들이 우유팩을 손수 세척한 뒤 잘 말려 모은 것을 들고 어디론가 가져간다. 우리는 왜 안 해요? 가보자. 아? 우리는 왜 안 해요? 우리 다음에 바꿀 때 미니가 하면 돼. 고사리 손으로 모은 우유팩을 들고 향한 곳은 인근 주민센터. 지난 2014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이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kg당 한 롤씩 휴지로 바꿔주고 있다. 아이고 많이 모아왔네. 오, 2.8kg. 그러면은 아저씨가 휴지를 3개 줄게. 너무 적어? 1kg에 하나씩이야. 2.8kg니까 3kg가 안 되는데 잘 모아왔으니까 3개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직접 모은 우유팩을 가져와 새 화장지로 교환받는 과정이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옛날에는 휴지통에다가나 불가수거했는데 이번에는 휴지로 바꿔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서 저도 우유팩 모아가지고 휴지로 바꿔서 이렇게 휴지로 바꾸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휴지가 필요하면 쓸 수 있잖아요.
100%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팩은 고급 화장지, 냅킨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70% 이상이 일반 폐지로 배출돼 왔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종이팩 분리수거.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종이는 무조건 다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리 배출을 잘 못해가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연간 한 15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0만 톤이 재활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종이에 코팅을 하잖아요. 코팅을 하게 되면 또 코팅이 돼갖고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짜투리 이런 그렇게 뭐 티에 이렇게 붙여 있는 종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분리 배출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로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팩 못지않게 재활용되는 순환재지 자원 활성화가 중요한 분야가 또 있다. 우리나라는 복사지 소비 대국이다. 하지만 재생 복사지 사용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하다. 출판되는 책들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재생지는 쓰레기로 만든 종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점유율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종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굳이 고급 종이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너무 과도하게 하얀 종이, 너무 과도하게 품질이 우수한 종이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저급 용도의 종이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거나 또는 활용해도 가능한 이런 종이에까지 고급 용도의 종이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은 자원의 낭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 성북동 언덕에 위치한 작은 출판사. 오랫동안 재생종이 사용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네, 전화문화가 국내 출판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재생종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기돈 편집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생종이가 환경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출판사들이 꺼리는 이유는 종이 질감이 떨어져 독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출판사에서 만든 책인가 보죠? 예, 저희가 이 달마다 이제 월간지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단행본 책들도 저희가 출판하고 있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종이는 숲이다. 나도 재생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김기돈 편집장은 재생용지를 실제로 사용해보면 일반 용지와 질감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강한 흰색이 아니므로 눈의 피로감도 적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일단 그 보편적인 인식 자체가 그 재생종이를 이를테면 쓰레기를 활용한 종이다라고, 그러니까 재생종이를 딱 재생종이다라고 하면 약간 좀 뭐 청결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 종이 자체가 뭐 백색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희고 반짝거리는 그런 종이에 익숙하고 그걸 고급 종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풍토가 있고, 이걸 재생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편견을 갖는 게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는 책 말고도 이런 다양한 출판사에서 다양한 방식의 책을 펴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이런 큰 문제 이제 하드카바를 쓰는 경향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코팅을 해서 표지를 만드는 경향이. 책의 고급스러움을 높인다는 이유로 굳이 비싼 하드커버나 코팅 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환경을 위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뭐 코팅지, 뭐 표지에 코팅을 했다, 뭐 하드카바를 썼다, 그것보다도 이런 내지에 이런 일반적인 종이에서 이런 재생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생 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재생종이를 100% 재생종이를 쓰는 것이 부담된다면 좀 퍼센테이지 좀 낮춰서라도 사용을 하더라도 이런 표면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재생종이 내지에 있어서 그런 재생종이를 사용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갱지, 신문용지처럼 더 짙은 색의 재생용지로 만든 책을 당연하게 여기고 책 종이의 질보다는 책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이제 종이 자체가 아닌 그 종이에 담긴 의미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이게 책이 일반 새 책이랑 좀 뭐가 좀 달라요? 이런 재생종이가 실제로 이제 뭐 특별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재생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다를 거다. 뭐 색채감이나 이런 표면 처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별로 못 느껴요. 네,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다르다, 뭐 이게 특별하게 다른 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가 재생종이라고 했을 때 담겨 있는 그런 환경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수학적 가치 뭐 이런 것이 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여기 또 버려질 뻔한 종이가 놀라운 기술로 재탄생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울산광역시 언양읍 울산과학기술원. 커피를 흘렸을 때 우리가 종이로 닦는데 이 커피 닦은 종이는 쓰레기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데 저희는 이 쓰레기로 버려질 종이를 재활용해보자. 그래서 쓰레기를 에너지 소재로 활용해보자고 했던 게 우리 연구의 목표였고요. 울산과학기술원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커피에 적신 휴지를 친환경 종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슈퍼 커패시터란 전기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공급하는 대용량 배터리다. 기존에 상업화된 슈퍼 커패시터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는데 그 활성탄은 사탕수수 같은 그 머티리얼을 아주 그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탄화를 시켜서 활성탄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커피, 그 다음에 휴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커피 흘린 것을 휴지로 닦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거죠. 재활용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슈퍼커패시터용 활성탄으로 쓰이는 것을 대체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재는. 이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버려지는 휴지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 요게 이제 소위 우리가 먹는 커피고요. 이 커피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아메리카노도 만들 수 있고 에스프레소도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에스프레소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구성 성분이 크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4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양극이라는 게 있고 음극이라는 게 있고 분리막이라고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 전해액을 빼고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다 종이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극과 음극에는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활물질이라고 하는 이 파우더 형태의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이 파우더 형태의 물질을 저희는 방금 보여드린 이렇게 커피 묻은 종이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활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커피 속에 있는 알칼리 금속 이온을 활성화 촉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활성탄소를 생성하고 커피에 적신 휴지를 가열해 친환경 종이 배터리를 만들어냈다. 종이를 이용한 활성탄소 제조 기술은 기존 유해 화학 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고 제조 공정의 단순화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슈퍼 커패시터는 양극과 음극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을 만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양극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 만들게 되면 그게 또 음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2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2장을 만들면 하나는 양극으로 쓰고 또 다른 까만 종이는 음극으로 쓰면 돼요. 가볍고 접을 수 있는 종이 배터리. 기존 전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나노 신소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종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장점들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의 그러한 특성을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하고 또 이러한 종이를 재활용해서 자원의 재순환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연구를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능은 어떨까? 특히 새로 개발된 이 슈퍼 커패시터는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접근성과 버려지는 휴지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란 점도 하나의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꾸준히 종이와 펄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은 126만 톤의 종이를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즉 종이 소비량의 약 13%를 수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지 산업의 주 원료인 펄프의 자급률은 20% 이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한 펄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커피 매장의 증가와 함께 종이컵 사용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종이컵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펄프도 전부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 일상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종이컵을 알게 모르게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다. 발급 즉시 버려지는 영수증도 자원 낭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영수증 용지의 발색 촉매제로 주로 사용되는 비스페놀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종이컵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 걸까?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2010년 169억 개, 2011년 192억 개, 2012년 229억 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분리배출을 거쳐 재활용되는 건 1.3% 수준에 불과하다. 종이를 안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떤 게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종이를 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종이를 꼭 써야 되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종이를 무심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분리 배출을 잘하면 재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은 너무 늦다라는 거죠. 먼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말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그걸 이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공덕동의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매장 내에서는 머그잔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조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톨 네. 사이즈 한 잔만 받아주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로 한 잔 드릴까요? 네, 개인컵 하셔서 저희 이제 환경 이제 보호해 주셔가지고 300원 개인컵 할인 도와드릴게요. 텀블러나 개인컵의 주문 시에는 300원의 가격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신청해 주셔서 따로 종이 영수증은 안 나오시고요. 이제 모바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또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으로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였다. 일단 받게 되면은 지갑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 종이 같은 거 재활용하세요? 네, 종이는 재활용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근데 영수증은 왜 재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종이가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챙겨서 재활용 쪽에다 버리진 않는 것 같아요.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일회용 컵 10개를 반환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순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차가운 음료 주문 시에는 슬리브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저희가 속한 지역사회에 저희 직원, 고객, 그리고 정부 부처, 그리고 NGO가 다 함께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러한 환경 활동들을 참여하고 있고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만 종이 영수증 없는 페이퍼리스를 선언한 게 아니다. 종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치과병원. 최근엔 다양한 분야에서 종이 서류 대신 스마트 기기 화면에 서명하고 계약하는 페이퍼리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병원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 내 문서 시스템을 모두 전자화했다. 치과에 오는 환자들이 뭐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종이를 써서 없앤다는 게 좀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제일 먼저는 좀 직원들이나 내가 편하고 그다음에 그 종이 절약 또 물리적인 공간 절약을 위해서 전자차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우 원장은 환자들의 차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접수대와 진료실에 액정 태블릿을 도입하게 됐다. 이후 의무 기록을 비롯한 각종 신청서,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해 활용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은 물론 의사, 간호사 모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이렇게 진료 기록을 하다가 종이가 모자라면 새롭게 또 종이를 찾아서 또 풀로 붙이거나 아니면 스테플러를 이용해서 추가해서 했던 것들을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고 여기서 쉽게 화면만 바꿈으로써 종이 절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쭉 20여 년간 환자를 보면서 모아놓았던 진료 기록부입니다. 지금은 전자차트를 쓰면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이 차트가 계속 모여지는 거죠. 수많은 환자들의 차트를 보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공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들의 차트를 일일이 찾는 것도 매우 큰 일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는 그냥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하는, 없애버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 없는 의료 서비스는 환자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됐고 환경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생보다는 아예 근본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 낭비를 줄이는 습관들은 그리 대단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한 가지씩 실천키로 했다는 직장인 배민지 씨를 만났다. 민지 씨는 종이 박스를 이용해 직접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한다. 이게 예전에는 주문을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종이 박스로 이제 명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 명함이 어떻게 남들한테 다시 전달되면 그때도 다시 버려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종이 박스를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버려지는 명함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면 불필요한 종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종이 박스를 활용해 옷을 보관한 것이 눈에 띈다. 이거는 겨울옷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바지. 옷은 플라스틱 박스보다 종이 박스에 보관해 주는 것이 습기 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보통 여성분들이나 이런 거 좀 이쁜 데다가 좀 보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박스 자체가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집에서 혼자 쓰려고 하는데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박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또 박스가 또 그 습기 같은 것도 먹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일석이조로 사용하고 있죠. 과거 배민지 씨도 처음엔 무심코 종이를 사용했다.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을 제거할 때 키친타월로 한두 번 닦아내고 버리기가 대부분. 당연히 화장 티슈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우연한 기회에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종이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기 전까지 그저 편리함만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이 휴지랑 키친타월을 많이 쓰고 버리게 되는데, 그게 그 작은 습관들 때문에 많이 그렇게 버려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습관을 바꾸면은 그것들은 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버려지는 휴지들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행주를 많이 쓰고 버리는데, 사실 행주 쓰고 빨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이런 행동들로 좀 휴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키친타월 대신 꼭 행주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걸레나 행주는 이용하고 나면 다시 빨고 말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절약하는 종이 타월의 양만큼 우리의 숲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꽤 기분 좋은 상상이다. 한 번에 사용하는 화장지도 사이즈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배민지 씨는 처음부터 작은 사이즈의 휴지를 사용하거나 큰 사이즈의 휴지의 경우 모두 사용하지 말고 절반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환경을 위해 선택한 개인의 사소한 불편함과 작은 실천, 종이 절약과 재생종이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숲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주변에서 택배박스나 쇼핑백이나 휴지나 키친타올을 너무 쉽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쉽게 쓰다 보면 또 쉽게 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은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조금씩 실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하면은 충분히 자원을 절약하고 또 다시 쓰게 돼서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의 무게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종이를 사용하면서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자. 종이는 절대 가볍지 않다. 그 안에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의 무게가 오롯이 담겨 있는 까닭이다.